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최강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최강 주식이라는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요 하나오션이나 유한양행, 네이처셀, 뭐 HLB 등을 비롯한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아마 또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좀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제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이렇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지금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고 최근에 보시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그리고 이제 HD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해서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자 이런 종목들보다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지금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번에 보니까 어떤 좀 뉴스들도 나왔었냐면은 자, 과거에 이제 그 조선 3사 우리나라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요 하나오션 같은 이런 조선 3사가 과거에 있었던 시가총액 수준이 지금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됐다. 즉 이제 과거에 있었던 시가총액 수준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고평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나도 한참 잘못돼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딱 이렇게 한번 불러 일으켜졌을 때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이때 당시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한번 딱 불러 일으켜졌을 때는요, 이 선박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선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엔 여러분들 그냥 배만 만들었다 하면은 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인 이런 무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세계의 공장을 자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들 철강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주요 물품들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역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 배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었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물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무역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냥 조선사들이 배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냥 뭐 여러분들 뭐예요? 조선사들이 정말 초호황을 이루던 이런 시대가 바로 2005년, 2006년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갑자기 애플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무역 물품이 점차적으로 휴대폰이나 이런 IT 기기들의 여러분들 발전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휴대폰 이런 쪽으로 주요 무역 물품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선박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는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로 무역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조선사들이 하나 두 개씩 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선사들이 여러분들 망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는 슬슬 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조선사들이 꾸준하게 망해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10년 동안의 공백이 생겼죠. 근데 우리나라만큼은요, 여러분들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업을 절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정부의 지침 하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의 조선산업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산소호흡기를 달아서라도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에서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지만 삼성중공업을 계속 끌고 갔었고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그룹에서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나라에서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이 지분을 인수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계속 저가 수주라도 이제 받아오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전 세계 예를 들어 100개의 조선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거의 여러분들 95개 정도의 조선사가 이제 다 망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때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던 배들이 여러분들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교체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체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어디에 다 몰려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배의 선박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예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중국에서 만들었던 배가 중동으로 이제 수출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반으로 쪼개졌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배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도 여러분들 되게 기술력 자체가 떨어진다. 게다가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하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산 배를 사용할 수 있는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교체 수요가 다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대한민국으로 몰려요. 근데 예전처럼 이 조선사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를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거에 우리나라가 만들었었던 이 배 선박의 양보다 지금의 선박 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시가총액 수준까지 최근에 올라갔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의 끝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배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제 당연히 더 매출액과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오션이나 여러분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도 만듭니까? 군함도 만들 줄 아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죠? 이 계속해서 군수물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여러분들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방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화랑에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 최근에 또 트럼프까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파나마 운하를 무조건 되찾아올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군사작전을 펼쳐서라도 무조건 이걸 되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여러분들 매년마다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군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망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함에 대한 수요도 다 모두 우리나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이 교체 수요까지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캐나다에선 60조 규모의 지금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잠수함 수주까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인도로부터도 여러분들 잠수함이나 이런 약간 좀 군함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런 지금 수주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뭐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 2030년이나 되어야지만 배를 받아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하나오션을 가장 좋게 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냐면, 사실상 이제 군함이나 뭐 선박을 만드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요, 이 조선 3사가 모두 다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맞긴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그룹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지금 방법을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이 조선소 자체를 여러분들 하나그룹에서 뭘 했습니까? 확실하게 인수를 해버려서 이제는 미국 내에서 그냥 거점을 두고 배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여러분들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군함들을 새롭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시기가 와 있는데, 이 노후화되어 있는 군함들을 여러분들 만약에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한국에는 조선소까지 와서 이걸 요청을 하느냐, 아니면 필리조선소에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이걸 요청을 해서 바로 생산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당연히 필리조선소로 가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산을 바로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이러한 조선 수주량을 이제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이제 하나그룹으로 훨씬 더 많은 이런 수주 물량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군사기밀보호법을 여러분들 한번 위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 등을 비롯한 군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군사작전에 필요한 이런 주요 물품들을 이제 수주를 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군사기밀과도 굉장히 이렇게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중요한 보안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자, 이런 산업입니다. 자, 근데 이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과거에 여러분들 그 군사기밀보호법을 한번 위반한 적이 있었던 이런 하나의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D현대중공업에다가 더 많은 수주를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나오션 쪽으로 더 많은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캐나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 회사로만 여러분들 이 모든 수주를 일원화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상당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급책 자체를 이원화를 시키면서 양 회사에 모두 다 수주를 요청을 하긴 할 거지만, 그 양 자체가 하나오션이 더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에서 나와주는 수주만 하더라도 최소 30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당장 배를 만들어도 2030년에나 배를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조선소의 데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미국의 군함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과연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무리 못해도 7년에서 8년 정도의 이런 지금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당연히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오션의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맞기는 해요. 자, 게다가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있는 위치에다가 지금 딱 선을 그어놓고 과거의 주가의 위치에다가 여러분들 딱 지금 대입을 해보면은요, 정확하게 과거에 있었던 요 구간에 강한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도를 느끼고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는 눌림목을 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따라 들어간 매매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좀 노려볼 줄 아는 이러한 매매를 지금은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좀 잡아놓고 요 눌림목을 한번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하나오션의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어디에서 형성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에 적극적으로 막 매수를 무리하게 하지는 말아라. 지금 당장에는 관망을 좀 하시되 나중에 주가가 쭉 내려오는 요 눌림목이 잡히는 이 저점을 우리가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상승의 폭을 보고 저점이 어느 구간까지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하나오션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